이거 빠질 리 없죠. 고등어는 두뇌에 가장 좋은 그런 식품으로 알려져 있을 정도로 집중력을 높이는 그런 성분이 많이 들어있는 그런 식품이죠. 예. 아니, 물고기 중에 가장 머리가 좋은 생선이 고등어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고등어 속에 함유되어 있는 DHA가 머리에 좋다는 얘기도 누구나 알 만큼 이제 너무나 유명한 얘기인데 어느 정도로 좋은 겁니까? 예, 이 고등어를 주기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이런 덩푸른 생선을 드시는 분들은 전혀 드시지 않는 분보다 알츠하이머에 걸릴 확률이 절반 이하로 줄어든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덩푸른 생선 안에 들어있는 이런 DHA는 내 속에 가장 많이 들어있는 그 필수 지방산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풍부하게 공급이 되면 뇌 건강에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고등어 얘기하면서 DHA 또 오메가3 이런 얘기를 좀 하셨잖아요. 네네. 요 두 가지가 근데 어떻게 다른 건가요? 네, 오메가3 안에 DHA도 있고 EPA라는 것도 있습니다. 예, 근데 그건 주로 생선 기름에서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등푸른 생선 먹으면 이 두 가지의 오메가3를 먹는 거고요. 식물성 오메가3는 들기름하고 아마시 기름에 있기 때문에 식물성 오메가3는 알파리놀렌산이라고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식물성 오메가3고 동물로 따지자면 생선 중에 찾아야 되는데 등푸른 생선에 있다 이거죠. 근데 DHA가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 자세히 보시면 아이들 뭐 성장에 두뇌 성장에 할 때 다 DHA라 그러지 EPA라고 그러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 DHA는 눈 건강하고 뇌 건강에 중요한 겁니다. 예, 그리고 EPA라는 거는 혈액 흐름을 좋게 하는 오메가3 종류 중에 하나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가 DHA 그러면 눈하고 뇌를 생각하시고 그 건강에 도움이 된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박상주 원장님, DHA가 치매 예방에 좋다는 게 근거가 있는 겁니까? 네, 사실 이제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네. 2008년 UCLA 연구 결과에 따르면 네. 이 DHA가 우리가 이제 앞에 계속 나왔지만 이 알츠하이머성 치매가 결국 그 뇌 속에 베타 아밀로이드라는 성분이 축적이 되면서 이제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이 DHA 성분을 섭취를 하면 이 베타 아밀로이드를 분해하고 제거하는 데 도움이 된다라는 이런 연구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제 치매라든지 이런 것들을 예방하거나 증상 개선에 이 DHA 섭취가 도움이 되는 거죠. 예. 자, 등푸른 생선이 머리에 좋다. 뭐 누구나 알고 있는 내용인데 이쯤에서 이제 서재걸 원장님께 허를 찌르는 질문 하나 던지겠습니다. 자, 고등어 등이 푸르죠? 네. 왜 푸른 겁니까? 요거는 대답 못할 거야 이런 표정이신 것 같아요. 이거는 뭐 양식업자 아니고서는 이거는 모르죠. 파도에 맞아서 그래. 예, 어, 예, 근데 그게 아니고요. 일리가 있는데요. 우리가 바닷물 색깔이 푸르잖아요. 그러니까 등 푸르면은 얘가 바다를 많이 다니면서 바닷물 색깔하고 비슷하니까 눈에 잘 안 띄겠죠. 그래서 바다새나 이런 애들이 잡아먹히는데 본인이 유리한 보호색으로는 등이 푸른데 물속에서 들어가면 하얗게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배 쪽은 또 하얗게 돼 있어야지 안 잡아먹혀요. 물속에서는. 예, 그래서 많이 뛰어다니는 애들은 사실 등이 푸르게 보여서 사실 보호색 역할을 한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잠깐만, 서재걸 원장님. 아니, 야, 이분 직업이 뭐예요? 그렇다면 이번에는 우리 박종욱 박사님의 허를 한번 찔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듣고 대답 부탁드립니다. 자, 한밤중에 목이 말라 냉장고를 열었더니 노래를 해. 물기둥이에 고등어가 뭐에 절여져 있었죠? 소금이 아닐까요? 그렇죠. 어머니는 도대체 왜 고등어를 소금에 절여놨을까요? 그 고등어는 살아 있을 때부터 부패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등어는 잡히면은 본인 스스로가 몸에 효소를 보내서 내장을 썩게 하기 때문에 바로 이제 절인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건강을 위해서 드실 때는 생고등어를 드시기를 저는 권장드립니다. 네. 왜냐하면은 아무래도 소금에 오래 절여 있다 보면 그 염분 안에 나트륨 성분 때문에 나트륨은 혈관 안으로 물을 잡아오는 역할 때문에 혈압을 이제 올리게 되죠. 그래서 요즘엔 냉장 시설도 좋고 하니까 가급적 고등어를 생고등어로
좀 짜지 않게 드시면 좋겠습니다. 네. 고등어 먹을 때 거무스름한 그 살 있잖아요. 네. 예, 갈색 네. 살. 네. 고기는 근데 약간 비린내가 나서 좀 발라내고 흰살만 드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네. 근데 그 갈색 살은 왜 비린내가 좀 더 나는 걸까요? 예, 거기도 궁금해지는데요. 보니까 혈액이 많이 몰려 있는 혈합육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혈액이 많이 몰려 있다 보니까 이제 흑갈색으로 보이는데요. 사실은 이쪽에는 그 포유류에서 산소 대사와 관련 있는 미오글로빈이라든지 또는 철분이 농도가 많이 이제 농축이 돼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혈압육에는 비타민 B12라는 성분이 많이 들어 있는데요. 이 비타민 B12가 부족하게 되면 이것이 기타 치매의 또 원인 중에 하나가 되기 때문에 혈압육을 같이 해서 드시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요즘 주부들 사이에요. 고등어가 이제 그 두 가지가 있어요. 종류가. 그러니까 노르웨이산이 있고 국내산이 있다. 이게 더 맛있다, 이게 더 맛있다 이런 의견이 분분하거든요. 근데 제가 보기엔 노르웨이산은 좀 커요, 일단. 기름기가 많고. 근데 우리나라 거는 좀 고소한 맛이 좀 있고 좀 값이 약간 좀 비싸고. 근데 어떤 그 차이점이 있는지 김정은 교수님은 아실 것 같아요. 네, 이제 고등어를 사러 가면은 육안으로 구분하기가 어떨 때는 쉽지가 않거든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요. 노르웨이산은 보통 우리가 등에 이제 모양이 선명하면 노르웨이산이라고 말을 하고요. 또 흐릿하면 이제 국내산이라고 말을 하거든요. 그런데 주의하실 점이 선도가 떨어지면은 노르웨이산도 문양이 흐려집니다. 예, 그래서 이제 문양만 가지고 구분을 하시긴 조금 힘드실 것 같고요. 이제 형태를 보면은 확실하게 아실 수가 있는데 비슷한 크기라면은 조금 더 가늘고 입 쪽이 뾰족하고요. 옆에 달린 지느러미가 뾰족하게 되어 있는 것이 노르웨이산이고요. 그다음에 몸의 형태가 조금 더 유선형, 좀 넓적하다는 거죠. 넓적하고 그다음에 입 쪽이 조금 더 둥그렇고 옆에 달려있는 아가미 옆에 달려있는 지느러미가 좀 매미 날개처럼 조금 둥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 국내산입니다. 예. 이건 노르웨이산인데. 입이 어느 쪽이 뾰족한데. 더 네. 어느 쪽이 더 맛있는 것 같아요? 나오는 제철 시기가 조금 다르기 때문에 맛을 같은 시기에 딱 구분을 짓기에는 힘든데요. 노르웨이산은 8, 9월이 제철이라서 가장 기름진 시기이고요. 국내산은 겨울철이 제철이기 때문에 여름철에 고등어를 드신다면은 노르웨이산이 더 기름지고 맛있을 수가 있고요. 또 국내산은 이 겨울철이 더 맛이 좋을 수가 있는데 차이점 하나 말씀을 드리자면은 살을 발라서 보시면은요. 국내산은 좀 붉은기가 돌고요. 노르웨이산은 이렇게 새장뜨기에서 포를 떠 있는 걸 보면은요. 살색이 하얗거든요. 그래서 가공 방법으로 보면은 훨씬 가공이 잘 돼 있다라고 노르웨이산은 말을 하고 싶지만 그 이유 중에 하나가요. 이제 배에서 잡자마자 배에서 급속 냉동을 시킵니다. 예, 그래서 피가 살 속으로 배어 들기 전에 냉동을 시키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비린 맛도 적고 살의 맛은 좋다고 할 수가 있지만 냉동을 했던 것을 한번 해동해서 굽기 때문에 살이 좀 퍽퍽할 수가 있어요. 예, 근데 반대로 국내산은 기름지고 또 냉동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살은 부드럽고 또 식감도 좋다고 할 수가 있죠. 그 대신 이제 피가 약간 고여서 이제 맛이 조금 비린 맛이 날 수 있다라는 단점이 있다고 보시면 이해하기 쉬우실 겁니다. 경상도 지역의 이 해안가 마을에서는요. 네. 그 가을에 추어탕 대신에 고등어를 넣고 육개장을 끓여서 드시는 곳이 있거든요. 제가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고등어 살을 발라가지고 고기 대신에 넣고 육개장을 끓여서 보양식으로 드시는데 시래기를 넣고요. 네, 보양이 될 만큼 그 정도로 몸에 좋은 겁니까? 그 육개장을 만들 때 보통 이제 붉은 육류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것은 아무래도 나쁜 콜레스테롤을 많이 만들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브레인 푸드라고 알려져 있는 이런 고등어를 사용해서 육개장을 끓이고 신선한 야채 이런 것을 넣어서 드시는 것은 그야말로 육군, 공군, 해군이 다 총동원이 된 그런 좋은 보양식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네. 특히 여기에 그 고등어에 풍부한 비타민 D라는 것이 우리의 행복감을 조절하는 세로토닌 수치를 높여줍니다. 이 세로토닌 수치가 높여지면은 우리가 겨울에는 일조량이 적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울감이 많이 드는데 이런 계절성 우울증을 극복하는데도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좋은 보양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신동규 의원님. 고등어를 꼭 드셔야 하는 분들이 또 있으신데요. 네. 피로가 많이 쌓이신 분들, 또 과로 많이 하셔서 입 주변이 헐거나 혓바늘이 생기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이런 분들은 꼭 드셔야 됩니다. 고등어의 풍부한 비타민 B 성분이 입 주변과 혀의 염증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근데 이 고등어를 드실 때도 특별히 많이 들어있는 부분이 바로 껍질입니다. 그래서
비타민 B를 많이 섭취하시고자 한다면 저 껍질째 같이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B, D 정말 많이 있군요. 그러니까. 뇌 건강에 좋은 최고의 명약 고등어 이렇게 드시면 더 좋습니다. 고등어 우엉찜. 네, 우선 이제 고등어를 고르시는 방법인데요. 겉면이 이제 윤기가 나면서 탱탱한 것, 그 다음에 보통 눈이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그럴 때 눈이 충혈되지 않고 이제 볼록 튀어나온 것을 고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다음에 자반이 아니라 생고등어를 이제 조릴 때는 구입을 하셔야 되고요. 자, 이제 조리는 방법을 알려드리자면은, 먼저 물을 넣어주시고요. 청주를 넣어주세요. 비린맛 때문에 청주를 넣어서 여기에 생강이랑 마늘 편을 넣어주시고요. 이렇게 넣고 한번 팔팔 끓여주세요. 그러면 이제 그 청주의 알코올 성분이 날아가기 때문에 이제 고등어의 비린맛은 잡아주고 알코올 향은 날아가게 됩니다. 그다음에 여기에 이제 토막낸 고등어를 올리시고요. 이제 팔팔 끓으면 팔팔 끓을 때 넣으시면 되고, 이렇게 이제 팔팔 끓이시면요. 끓은 다음에 생선을 넣게 되면은 표면의 단백질이 응고가 되면서 잘 부서지질 않거든요. 그다음에 여기에 바닥에요. 우엉을 깔아주셔야지 눌러붙지 않거든요. 고등어의 비늘이 눌러붙기 때문에 예. 보통 우리 시래기라든지 무, 양파 그런 거 밑에 깔아주죠. 그래서 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우엉을 썰고 나서 색깔이 변한다고 해서 갈변되기 때문에 물에다가 한참 담가 놓으시잖아요. 식초나 레몬즙을 떨어뜨린 물에 담가 놓으시는데 사실 물에 담가 놓으면 향도 빠지고 영양성분도 빠지기 때문에 사실은 사용하기 직전에 썰어서 바로 넣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요? 우엉을 넣으실 때 주의하실 점은요. 껍질을 벗기지 말고 넣으셔야 된다. 왜요? 네. 껍질에서 2, 3mm 정도 안에 있는 성분이 속에 있는 성분보다 훨씬 강하고 향도 강하거든요. 그래서 맛도 좋고 또 영양 성분도 강하기 때문에 오늘은 간장의 조를 전체적으로 검정색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껍질까지 넣어주세요. 무 대신에 우엉을 넣는 거군요. 네. 그렇죠. 시래기 대신에 우엉을 넣고 그건 좀 생소한 그 요리법 같아요. 그게 뭐 물론 맛있게 하시겠죠? 네. 이제 생강이랑 마늘이 들어가기 때문에 또 우리가 주로 먹던 또 조림이나 또 갈비찜 맛이랑 조금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 네. 그렇다면 이렇게 기대해야 되겠네. 그다음에 양념으로는요. 다 함께 넣어주시면 되는데 이제 원래 순서를 따지자면은 좀 당분을 가지고 있는 것. 예를 들어서 물엿이나 올리고당, 설탕을 먼저 넣어주신 다음에 간장이나 된장을 넣어주시면 분산성을 좋게 해요. 다음 양념이 잘 퍼지고 스며들게끔 도와주거든요. 단돈 10,000원으로 온 가족 두뇌 건강을 챙기는 비결. 다음은 또 뭘까요? 하나, 둘, 셋. 이에 강황. 강황은 뇌 손상을 치유하는 황금색의 가루라고 할 정도로 네. 치매 치료에 많이 쓰이는 그런 약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강황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뇌 손상을 치유하는 황금 가루, 강황 어떤 효능이 있습니까? 예, 강황은 예전부터 인도에서 항암 효능이라든지 항염증 효능이라든지 또는 그 항산화 작용이라서 혈관을 깨끗하게 하는 그런 효능으로 많이 쓰여 왔습니다. 그리고 인도 사람들이 그 치매 발병률이 전 세계에서 가장 그 낮은 나라인데요. 우리나라는 65세 이상 어르신 10명 중에 1명이 치매인데 인도 같은 경우에는 100명 중에 1명 정도니까 우리가 10배 정도 더 많은 거죠. 그것을 연구를 해봤더니 네. 우리가 김치처럼 먹는 카레에 이 강황 성분이 들어있어서 그렇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예, 서정을 원장께서 평소에 울금을 많이 추천하셨는데 울금과 강황은 어떻게 또 다른 겁니까? 우리나라가 주로 김치 먹어서 또 많은 예방을 하고 있었잖아요. 예. 근데 이제 터키나 불가리아나 이런 쪽은 또 유산균 음료를 그냥 매일 먹고 있어요. 반찬처럼. 예. 근데 이제 인도는 덥고 상대적으로 물이 좀 깨끗하지 못하고 하는데도 그만큼 잘 오래 살고 있을 수 있는 이유가 이런 항염 작용을 하는 강황 울금에 들어있는 커큐민이라는 노란 색소 때문이 아닌가 이렇게 연구를 시작해서 지금까지 연구가 되고 있는데 이런 더운 지방에서 잘 자랐던 강황 같은 거를
우리나라한테 맞게 품종 개량을 해서 또 울금이라고 새롭게 재배를 시켰던 거를 우리가 울금 강황이라고 혼용해서 쓰고 있으니까 지금은 그냥 울금이나 강황이나 같은 개념, 카레의 원료되는 그 원료, 이렇게 생강가잖아요, 이게. 예. 그러니까 그런 것이다 해서 강황 울금을 같이 쓰고 있다 얘기를 그렇게 좀 이해하시는 게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근데 저게 이제 그 냄새가 좀 강하잖아요. 예. 그 나이를 먹으면 그 강한 냄새 때문에 잘 안 먹었는데 이제 저게 카레가 그렇게 우리 몸에 좋다니까 자주 먹어야 돼요, 정말. 예. 근데 카레 종류가 많잖아요. 어떤 카레를 먹어야 더 좋겠어요. 예, 아주 좋으신 질문인데요. 카레를 드실 때 주의하실 점이 있는데요. 바로 이렇게 노란색이 이렇게 진하게 나타나는 그런 강황을 골라서 카레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 노란색 성분이 커큐민 성분입니다. 그래서 이 커큐민은 천연 폴리페놀이라고 해서 강한 항산화 물질입니다. 항산화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혈관을 깨끗하게 청소해준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커큐민은 우리가 담즙 분비를 또 촉진시킵니다. 썰개에서 담즙을 분비시켜서 이 담즙이 콜레스테롤을 분해해주는 역할도 하기 때문에 사실 이것은 치매 예방뿐만 아니라 여성들의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되는 좋은 식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야, 아주 이제 든든한 녀석이네요. 예, 이 강황 좋다는 거 우리 이 프로에서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예. 그러니까 정말 이제 강황값도 올라가겠다. 온 가족 뇌 건강을 지키는 만원의 명약 강황. 이거 카레 말고도 먹는 방법이 있죠. 뭐 여러 가지 요리에 응용을 하실 수 있지만 저희가 매일 먹는 밥에 예, 강황가루를 넣으면 색이 너무 이쁘죠. 예, 천연 강황의 색이 이렇게 황금색 밥으로 만드실 수가 있는데 만드시는 방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냄비밥으로 하실 때는요, 불린 쌀이고요. 불린 쌀 넣어주시고 그다음에 한 군데다 강황을 넣으시면은 뭉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물에다가 강황을 풀으셔가지고요. 예, 풀어서 부어주시면 돼요. 아, 편편하게 하신 다음에 네. 동량의 물로 이렇게 잡아서 냄비밥 하시는 요령으로 똑같이 팔팔 끓으면은 15분간 약한 불에서 끓여주시고요. 한 10분간 뜸을 들여주시면 되는데 예. 네. 박주영 박사님, 강황을 이렇게 밥으로 먹는 방법 어떻습니까? 예, 아주 건강할 만한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 카레 라이스를 먹게 되면은 아무래도 그 여러 가지 재료들이 들어가면서 소금이라든지 조미료가 많이 들어가게 되죠. 그러다 보면 혈압이 있으신 분이라든지 당뇨가 있으신 분한테는 오히려 해가 될 수가 있는데 이렇게 밥의 형태로 드시게 되면은 강황의 중요한 커큐민 성분만 뽑아서 드실 수 있기 때문에 아주 권장할 만한 그런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근데 보기에는 아주 그럴싸하게 보이는데 밥에 저렇게 카레를 바로 넣고 먹으면 맛이 이상하지 않아요? 아니, 저희는 실제로 병원에서 강황밥을 해서 환자분들에게 치료식으로 제공을 하고 있고 저도 먹고 있거든요. 저게 우리가 먹는 카레와 약간 다른 가루여서요. 진짜로 이렇게 맵거나 이러지 않습니다. 그냥, 네. 강황 냄새가 전혀 안 나는데요? 네, 맞습니다. 네. 그냥 색깔만 노랗게 물들고 드시는데 별로 부담이 없습니다. 어떻습니까? 아니, 씹으면 씹을수록 뒷맛이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씹으면 씹을수록 처음에 딱 저 들어갈 때는 조금 그랬는데 씹으니까 더 향도 나고 맛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네. 난 사실 맨밥에 저 카레를 넣은 것이 색깔만 이쁘지 좀 맛이 있겠나 싶었거든요. 네, 네. 근데 카레의 독특한 향은요, 사실은 뭐 여러 가지 스파이스를 합쳐놓은 게 카레 파우더거든요. 큐민이라는 스파이스가 그런 향을 지배하는 가장 큰 원인이기 때문에 강황을 생각하시는 것처럼 카레 향처럼 많이 진하지는 않습니다. 전혀 나지 않습니다. 저기에다 술안하고 같이 먹으면 더 좋겠어요. 술안. 네, 술안. 술안 정말 지난 방송 볼 때 너무 맛있게 드시더라고요. 그 표현이 맛있다. 맛있죠. 야, 난 진짜 계란이 그렇게 맛있는 줄 몰랐어요. 그 뒤에 집에서 해 먹죠.
누가 해 드셨어요? 제가 해먹죠. 에이, 이 정도면 아이들도 잘 먹을 거 아니겠어요? 어릴 때부터 조금씩 먹여가면 네. 좋겠죠? 네. 아니, 환자들이 먹는다니까. 네. 사실 환자들이 입맛이 까다로워요. 예. 약을 하도 독한 걸 먹어서. 근데 그렇겠죠. 저기 괜찮네. 저렇게 그 탄수화물과 강황은 아주 궁합이 잘 맞는 식재료들입니다. 밥에 지금 넣으셨지만 저희 환자분들에게 제가 권해드린 방법은 모든 가루 음식에 같이 넣어서 조리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밀가루로 전을 부치실 때 저 강황가루를 좀 넣어서 부치시면 노란색이 아주 먹음직스럽게 나오고요. 또 튀김도 흰색 튀김은 별로 맛을 안 땡기는데 노란색 튀김옷이 입혀지면 맛있거든요. 저 강황이 그 비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수제비도 그렇게 하면 되겠네요. 오, 뇌 손상을 치유하는 황금 가루. 아, 강황. 이 강황 주스는 뭡니까? 네, 이 강황 주스라고 하는 것은 네. 한의학에서 가장 치매에 많이 쓰는 약재가 이제 강황이고요. 또 천마라고 있습니다. 천마라고 하는 것은 하늘 천자에다가 마비병이 오는 마목병 할 때 마자인데 하늘에서 내린 마목병을 치료하는 약재라 해서 중풍에 아주 많이 쓰는 그런 약재입니다. 그래서 저는 강황만 따려 드시기보다는 이 천마와 강황을 이 물에 끓이면 이것이 약차가 되는데 이것은 한의학에서 영혼과 뇌를 모두 맑게 한 데서 영내차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약차 따린 물로 기본 물로 해서 이 호두를 120g을 넣고 잣을 50g, 아몬드를 70g을 넣고 믹서에 갈게 되면은 역시 한 1.5리터 정도가 나옵니다. 보관해 놓으셨다가 아침에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치매라든지 중풍 환자가 오신 분들은 한 200cc를 하루에 3번 정도 드시면 좋고요. 예방 목적으로 드시는 분들은 한 200cc를 하루에 1번 내지 2번 드시면 되겠습니다. 자, 완벽한 뇌 건강 밥상이 차려졌습니다. 강황, 밥에 고등어, 우엉 조림에 또 청경채 찜까지. 야, 요즘 자꾸 가물가물하고 불안하신 분, 예, 나오시겠습니까? 뭘? 아유, 나도 불안해. 이게요, 술 많이 드시고 갈증 생길 때 이게 좋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뭐, 윤영미 아니 씨는. 뭐 귀인들 많이 드세요. 아이, 예. 이러세요, 일로. 네. 그렇죠. 고등어 우엉찜 이건 진짜 맛있던지 궁금하지 않아요? 아 궁금하긴 해요. 진짜 맛있다. 네. 나는 이거 무수 저는 찜. 고등어 우엉찜. 젓가락 세도. 고등어는 뭐 맛은 나니까 우엉을 한번 먹어볼까요? 어떤 맛인지? 우엉이 맛있어. 고등어하고 그 무하고 했을 때하고 차이점이 뭡니까? 고등어하고 그 무하고 먹을 때는 왜 무가 그냥 이렇게 너무 익어서 이렇게 푸들푸들하잖아요. 또 그런 맛도 있는데 요거는 이게 고등어의 그 부드러운 맛하고 우엉이 약간 그 꼬들꼬들 약간 고구마 좀 이렇게 반 정도 익은 것 같은 그런 맛이거든요. 부드럽게 하시려면요 결대로 좀 채를 조금 더 곱게 썰어가지고 밑에 듬뿍 깔으시면 우엉 반찬 따로 일품을 한 것처럼 듬뿍 드실 수가 있어요. 그거는 네. 반찬이지만요. 우엉 고등어 조림. 얘 그냥 청경채를 슬쩍 무수 찜에 해갖고 이 양념 간장에 찍어 먹는데 네. 이렇게 상큼할 수가 없어요. 이 에피타이저로 정말 좋게 네, 권해드리겠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예. 저 이거 한번 잡숴보세요. 정말 맛있어. 이게 상큼해요. 아, 그렇습니까? 예, 예. 저 이 청경채가 네. 이게 아주 괜찮은 채소네요. 자. 이거 저분들도 좀 드려야 돼. 수고 많으셨어요. 네. 아유, 감사합니다. 이 중국집에서 먹는 거하고 틀리네. 예. 물을 술처럼 또 이렇게 또 아쉽죠. 아쉽죠. 예. 하나가 빠졌잖아. 그렇죠. 남들 다 들어갔으니까 들어가세요, 이제. 예. 잔 놓고요. 예. 아, 참, 예. 여러분, 내일은 더 하루 더 젊어지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건강해지는 그날까지 다 함께 외쳐볼까요? 엄지의 자!